지구는 둥굽니다. 자꾸 걷다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외모와 생각이 달라도, 밤낮과 계절이 달라도,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기쁨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용기만 있다면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지구의 남쪽 반에는 커다란 바다가 펼쳐져 있어. 그 많은 욕심, 모욕과 질투 모두 파도에 묻혀진다죠. 가장 눈부신 하늘과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 그 모든 걱정, 슬픔도 없이 모두 바다만 바라본다죠. 뜨거운 여름, 홀로 기니에 누워 느껴봐요 이글거리는 태양. 두 눈을 감으면 남쪽의 파도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고요한 남쪽 땅에는 거꾸로 자라는 나무와 사람 고개를 들어 아무 말 없이 반대편의 하늘을 본다죠. 뜨거운 여름, 홀로 기니에 누워 느껴봐요 이글거리는 태양. 두 눈을 감으면 남쪽의 파도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지구의 남쪽 반에는 커다란 바다가 펼쳐져 있어. 그 많은 욕심, 모욕과 질투 모두 파도에 묻혀진다죠. 가장 눈부신 하늘과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 그 모든 걱정, 슬픔도 없이 모두 바다만 바라본다죠. 홍보나무 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페퍼톤스의 남반구라는 노래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사실 남반구에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넓은 지구에 다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세상엔 참 알리고 싶은 게 많죠. 이 홍보나무 숲이라는 프로그램도 알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수원 FM 96.3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은 것을 대놓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원 시민의 확성기 같은 존재죠. 저는 오늘 그 첫 타자로 홍보하러 나온 샬럿입니다. 지금부터 샬럿과 함께 홍보나무 숲을 산책해 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 제가 1인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바라기 프로젝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후원하기 위한 반팔 티셔츠를 홍보하러 나온 건데요.
해바라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국화가 해바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홍보나무 숲은 사실 해바라기 숲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해바라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해바라기. 머리 좀 쏟친 척하게 단순하게 산뜻하게 yeah. 두 볼에는 촉촉한 로션 감각적인 패션 잡지 모델 비슷하게 그녀가 사는 길 건너 골목 무작정 찾아가기 전에 네, 듣고 오신 노래는 슈퍼주니어의 해바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해바라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번 녹음은 두 번째 녹음이에요. 제가 첫 번째 녹음을 마치고 또 편집까지 잘 끝내서 수원 FM에 넘겼거든요. 근데 넘기자마자 갑자기 변경사항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일정을 좀 더 미뤄서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재녹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매처가 변경이 됐고요. 두 번째는 기부처도 확정이 됐습니다.
판매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와디즈에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판매처를 돌렸었거든요. 그런데 첫 방송 딱 편집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와디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녹음까지 오게 된 건데요. 와디즈의 오픈 날짜는 2022년 9월 12일 오후 12시예요.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 딱 점심시간에 오픈이 되고 이날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후루룩 훑어보시면 딱 좋을 그런 시기입니다. 와디즈 들어가셔서 후원 카테고리로 가시면 우크라이나에 후원을 할 수 있는 해바라기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 와디즈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와디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 날 오후 12시에 오픈이 되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화요일에는 성수동에 있는 공간 와디즈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해바라기 티셔츠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은 DP 전이어서 조만간 저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구경을 하러 다녀올 참이고요. 와디즈는 제가 처음이라서 와디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지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왜 기획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죠. 사실 믿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 뉴스로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봤을 때도 이거 옛날에 촬영해 놓은 자료 화면이겠지. 설마 2022년인데 지금이 이게 일어난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고 한 달 정도 있다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상황을 다뤄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되게 정말 자주 봤는데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원한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물론 그것도 정말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건 개인 대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거에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눈만 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그 사실이 무기력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날 제가 정말 잘 먹고 잘 쉬고 그러고 있던 때였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보내던 내 자신이 너무 죄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두 발 뻗고 일상을 누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밤 11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새벽 내내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앉아서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진 않지 않을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래, 뭐 내가 당장 우크라이나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내가 모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바라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워낙 티셔츠를 거의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잘 입고 다녀요. 근데 제가 티셔츠를 살 때 보면 대부분이 단색인 거예요. 전 좀 예쁘게 배색도 좀 되고 이런 걸 사고 싶은데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생긴 배색 티셔츠를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마침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국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국기는 직사각형의 가로로 반을 잘라서 위에는 블루고 밑에는 옐로우거든요. 국기에 담긴 의미도 너무 좋아요. 우크라이나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심어도 되게 뭐 잘 자라고 그래서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살기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루 옐로우의 블루는 새파란 하늘이고 밑에 있는 옐로우는 그 황금빛 옥토라고 하더라고요. 그 국기를 보자마자 이걸로 티셔츠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니까 국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바라기인 거예요. 해바라기? 우리나라는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미국은 국화가 장미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나라의 국화라고 하면 좀 차분하고 얌전한 느낌의 그런 꽃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해바라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꽃이잖아요. 이름도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와, 이 해바라기를 국화로 하는 나라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크라이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우크라이나의 국기와 국화를 모티브로 한 예쁜 배색 티셔츠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고 프로젝트 기획부터 티셔츠 디자인, 제작, 포장, 또 사진 촬영에다가 와디즈 펀딩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제가 전부 1인 프로젝트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특히 이 해바라기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을 때 흔쾌히 모델 제안을 수락해준 제 가장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미니라고. 와디즈 가셔서 그 스토리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옷 입고 있는 친구가 미니거든요. 그 친구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에서 만나면서 인연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늘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너무 예쁜 친구입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방송에 그 모델을 해줬던 제 친구 미니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정상 어떻게 또 그게 어렵게 돼가지고 저 혼자 방송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랑 20년이 넘었어요. 20 벌써 몇 년이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오는 친구인데 그 어떤 친구보다도 저한테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예요. 언제나 제 편이고 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될 때는 좀 배 아파하고 잘 안 될 때는 고소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느꼈을 때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잘 될 때 저보다 더 기뻐해주고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보다 더 아파해주는 너무 소중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만든 티셔츠를 입고 모델이 되어준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었고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아이팟을 썼어요. 애플 아이팟 클래식. 저희 반에서 아이팟을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리버랑 삼성 예비 가장 대중화됐던 mp3 플레이어였어요.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아이리버가 거의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애플이 사용하기 너무 어려웠던 게 그 당시에는 맥북이라는 것도 생소했었던 때거든요. 아이팟을 쓰기가 너무 불편했죠. 윈도우랑 아예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달랐으니까. 근데도 제가 애플을 썼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애플은 내가 어떤 노래를 얼만큼 들었는지 카운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들었는지 그 순위가 아이튠즈에 다 들어있어요. 제 컴퓨터에. 그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순위들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박효신의 기프트입니다. 이 노래 소개하느라고 이렇게 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프트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의 하늘은 내게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어제보다 더 따뜻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제 목소리보다 박효신의 목소리로 듣는 게 훨씬 더 감미롭기 때문에 얼른 노래 들려드릴게요. 누가 뭐래도 나는 약하지 않다고 눈물로 참던 날들 나를 모르고 나를 말하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어. 어둠 밤에 혼자 남아서 하나 둘 셋 별을 세다가 아침이 온 순간에 오늘의 하늘을 내게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어제보다 더 따뜻해.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 이 노래를 들어봐. 눈을 감아 또다시 눈을 뜰 때면 It's gonna be alright. 텅 빈 내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던 날들 내 눈에 보이던 세상이 전부라는 건 모두 거짓이었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여기가 또 어디쯤인지 고개를 든 순간에 오늘의 하늘을 내게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네, 여러분은 지금 샬럿과 함께 홍보나무 숲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박효신의 기프트였어요. 샬럿이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세 번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을 다시 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기부처 선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녹음 때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로 모인 후원금을 전달할 기부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일부러 그랬던 거는 아닌데 이건 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하고 다음 날에 갑자기 너무 정말 선물처럼 기아대책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프로젝트에서는 실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이 기아대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사용될 겁니다. 전쟁통에 집이 다 무너지고 위험에 처해 있던 이분들을 기아대책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시키고 계신다고 해요. 그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식량을 조달하는데 전액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와디즈에서 9월 12일 12시에 오픈이에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한 개만 사셔도 무료 배송이고 와디즈로 가면서 리워드 구성이 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2개를 사셨을 때, 3개를 사셨을 때, 4개를 사셨을 때 펀딩 금액이 조금씩 더 다운이 되거든요. 친구분들이나 뭐 커플분들 커플티로 입으실 때라든지 아니면 온 가족분들이 함께 입으실 때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티셔츠는 오버핏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살짝 클 수 있거든요. 제가 사이즈표도 잘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그 상세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핏에 맞는 사이즈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게 낫겠죠? 사이즈 스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총 길이가 65cm고요. 가슴 단면이 52cm. 50이면 되게 넉넉한 편이죠. 스몰이 50이니까. 소매 길이가 18.5cm, 소매 부리가 19.5cm. 소매 길이는 알겠는데 부리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소매 부리는 이게 라디오라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소매 끝 뭐라 그러냐? 소매 내 팔뚝 그 소매가 제 티셔츠 반팔 어렵다. 소매부리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단은 54cm입니다. 재는 위치에 따라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2cm 정도 오차는 있을 수가 있고요. 미디엄은 가슴 단면만 얘기해 드릴게요. 미디엄이 54cm, 라지가 56cm입니다. 라지는 진짜 커요. 그래서 진짜 웬만큼 체격 있으신 분들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옷을 만들면서 처음 알았던 게 제가 화장을 하면서도 하늘 아래 같은 색조 없다는 말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옷을 만들면서 알았어요. 진짜 요 블루와 옐로우의 배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업체분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이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노랑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약간 연두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베이지가 돼버리고 조금만 약간 회색빛이 돌아도 안 예쁘고 그래서 이 예쁜 노랑 찾는 게 너무 어려웠고 또 여기에 어울리는 파랑도 조금만 잘못하면 청록이 돼버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그래 분명히 파랑인데 어딘가 이 노랑과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색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인데 요 패치를 그 원단을 잘 조그맣게 조각 낸 것들을 패치라고 하거든요. 이 원단 조각들을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찾은 블루와 옐로우 최적의 배색입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요. 사실은 저희 수원 FM 관계자분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이게 내가 옷을 홍보하러 나왔는데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못하지만 최대한 말로 설명을 잘 해드리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가족티로 입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2X 라지는 입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용도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은 따님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있는 집안이었는데 막내 따님 초등학생이라서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둘째 따님은 예쁘게 옷을 입고, 그다음에 막내 따님은 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제스처를 찍어서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사이즈가 이렇게 세 가지인 거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1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력도 좀 안 되기도 했고, 좀 제가 신경 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 가지 사이즈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유치원생 아니면 뭐 초등학생 분들에게는 스몰 사이즈도 많이 클 수 있어요. 한 중학생 분들 이상부터는 좀 맞으실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품이 정말 크거든요. 구입하시기 전에 꼭 사이즈표를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핏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성인 여성분들, 보통 체격이시거나 마르셨거나 보통 체격이신 분들은 스몰 다 맞으실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덩치가 있는 편이어서 미디엄 입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성인 남성분들은 미디엄 입으시면 딱 멋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남자치고 체격이 좀 있는 편이지 라고 하시면 이제 라지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요즘은 워낙 사이즈가 다양하셔서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와 옐로우 배색이에요. 한 가슴에서 조금 더 밑에 부분, 티셔츠를 이제 위아래를 절반 정도 잘라서 위에는 블루고 밑은 옐로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정말 신경 많이 쓴 부분인데, 위아래 블루 옐로우로 염색을 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색깔의 원단을 가져와서 가로로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한 거예요.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게 원단을 2개를 구해와야 되고, 또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까다로웠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그 안쪽에 뭐 살이 쓸려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업체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걸 입으실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해바라기 티셔츠를 입는다는 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인류애가 있는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입을 건데 내가 단가를 낮추겠다고 막 이렇게 저렴하게 대충 만들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감하게 끝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이 티셔츠를 제 지인분들 중에는 먼저 구매해 가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먼저 입어보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입어보시고 이거 너무 좋다, 이 디자인이 라코스 땡, 그리고 베네 땡,
이런 스타일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 역시 고집 부리길 잘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질은 메이드 인 코리아 면 100%이고요. 20수 고급 원단이에요. 대부분 티셔츠는 좀 30수 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입었을 때 얇고 비치는 것도 비치는 건데 핏이 되게 좀 라이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해바라기 티셔츠는 20수 원단이기 때문에 도톰합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도 핏도 굉장히 예쁘고 이것도 제가 칭찬을 많이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봉합이 참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박음질이 고급스럽다. 입으면 내 주변 분위기가 화사해진다. 이런 말씀 하신 분도 계세요. 저도 100% 동감하는 의견입니다. 내 기준으로 왼쪽 소매에는 제가 직접 그 해바라기를 그려서 포인트 라벨로 달았는데 제가 그린 해바라기 위에 평화가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그 주변에 Peace on Sunflower 하고 문구도 적었습니다. 뒷면 하단에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의 경위도를 넣었어요. 검은색 글자로 나염 처리했거든요.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키이우에서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작 기간이 무려 5개월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3월에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맨투맨이었어요. 왜냐면 3월에 기획했으니까 저는 4월쯤이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5월이 되고 6월이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냥 뚝딱 나올 줄 알았는데 뭐 하나 제가 신경 안 쓰면 알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6월쯤 됐을 땐가? 한 5월에서 6월 넘어갈 즈음에는 아이고 이거 큰일이다. 이거 반팔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도 6월, 7월, 8월 말에서야 제가 오픈을 했으니까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3월에 처음 그 맨투맨 했던 거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지금 시기가 딱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정말 이 제작 기간이 5개월이 넘은 만큼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퀄리티만큼은 제가 정말 자부하는 거고요. 구입 링크는 와디지입니다. 와디지에 들어가셔서 후원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해바라기 티셔츠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크라이나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노래는 윤하의 Peace, Love and Ice Cream입니다. 나의 Peace, Love and Ice Cream 잠에 푹 빠져든 편한 미소 내 꿈을 꾸는 걸까 금세 넌 사랑을 말할 것만 같아 내 사랑은 아이스크림 잠든 그대를 보면 달콤하게 몰래 키스하고 싶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대 바람결에 날리는 향기가 눈부신 beautiful day 너에게 라라라라라 라라라 노래를 부를게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그게 내 곁이 되게 라라라라라 라라라 사랑을 담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Peace, love and ice cream 달콤한 이 속삭임 라라라라라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늘 처음처럼 나나나나나 노래를 부를게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그게 내 빛이 되게 라라라라라 라라라 사랑을 담을게 햇살이 우릴 안아줄 때 함께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은 지금 샬럿과 함께 홍보나무 숲을 걷고 계십니다. 이 기부처를 정하는 건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하면 그걸로 끝.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넉넉하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제가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의 가치관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부처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여야 했어요. 안 좋은 이슈가 있었다거나 이런 곳은 최대한 배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인도적인 후원만 가능한 곳이어야 했어요. 군사 지원은 사람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프로젝트에서는 인도적인 후원만 이루어지는 단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군데 후보를 추려놨고 그 단체에 연락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연락을 했던 단체에서는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를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전쟁 중인데 왜 안 받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우크라이나 말고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너무 맞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저를 믿고 이제 티셔츠를 구입해 주시는 분들에게 우크라이나로 이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체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좋다. 근데 당신이 우리한테 기부금을 줄 거면 계약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그 선금도 먼저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서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부 방식과 너무 달랐던 거죠. 내가 무슨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다가 선금까지 내라고? 그렇게 좀 그 두 번째 단체도 좀 흐지부지가 됐죠. 세 번째 단체는 굉장히 저한테 우호적이셨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해드리니까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 내부 정책상 제가 이제 기부를 하려면 그 단체에서 받아야 되는 뭐 서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은 3월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 과정들을 쭉 지켜봐 오셨거든요. 제가 정말 하루에 몇 번씩 멘붕하고 좌절하고 하는 순간들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되게 웃기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약간 반반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이 정말 이거 론칭하자마자 싸주셨어요. 왜냐면 봤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참 2022년은 정말 이 해바라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그쵸. 3월이면 사실 연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인데 이제 또 티셔츠 다 팔리고 하려면 뭐 한 10월 그쯤 될 거고, 그럼 또 이제 연말이니까 진짜 이 한 해를 해바라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네요. 중간중간 다른 것들도 많이 했지만요. 맞아. 우리 기부처 얘기하고 있었죠?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세 번째 단체에서 정말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단체가 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아대책이었어요. 저는 기아대책은 제가 처음부터 고려했던 곳이긴 한데 믿을 수 있는 단체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름이 기아대책이다 보니까 그러면 굶주린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후원한다더니 웬 기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기아대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아대책에 연락을 드렸었고, 이제 첫 번째 녹음을 준비할 때쯤 제가 기아대책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녹음 끝나고서 이 해바라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긴급 구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긴급 구호에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처음부터 이 방송을 쭉 들어오셨다면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의 이 선곡 컨셉은 러블리하고 밝고 행복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사랑이 아주 쏟아지는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도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라도 내가 널 기다려. 믿음이라는 열쇠로 사랑의 상자를 열어 사랑이란 기도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 내 맘이 널 찾지 못해도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다만 휴전 중일 뿐이죠. 한반도에 평화가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어서 우리가 실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지구상에서 미사일이 떨어질 확률이 가장 큰 나라가 어쩌면 우리나라일 겁니다. 왜 인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를 못 괴롭혀서 안달인 걸까요? 우리부터라도 노력하면 요지경인 세상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샬럿이 준비한 홍보나무 숲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멋진 DJ가 더 울창한 홍보나무 숲을 가꿔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승환의 순정만화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기쁨도 더한 슬픔도 함께 나누는 순정만화 같은 세상을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샬럿이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순한 눈을 가진 남자와 예쁜 입술로 제잘거리는 햇살처럼 눈부신 그녀 30억분의 1의 확률 나쁜 마음의 바른 시작 세상 사람들 수근대도 사랑 하나면 전부인걸 따르게 살아온 나들의 몇 함께여야 할 기쁨도 더한 슬픔도 나눠요 멈탔던 마음도 탔던 싸우지 말아요 함께 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모든 게 변한다 해도 우리 그대로이길 훗날 아주 먼 훗날 우리 늙어 그날이 오면 절대 울지 않기로 해요 남김없이 사랑할 테니 사랑을 심지